촬영하는 날짜는 22년 10월 22일이고 이전 기출 강좌를 수강했다는 전제하에서 기출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영역별 분석이 파이널 전략에 관련해선 이 블로그 내 게시물에 촬영하기 이전 미리 게시해 두었기 때문에 해당 분석에 관련해서 수업 이후 복습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 숙명여자대학교 A형의 총평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일부 문항들이 너무나 수험생들에게 갑질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문항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은 10번 문항도 그렇고요. 두 번째 11번, 10번과 11번, 그리고 17번 문항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은 29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4개 문항인데 숙명여대가 33문항이 나오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학사 상관없이 메이저 학과에서 합격 커트라인이 3개 내지 4개에서 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배치를 해버리면 본래 정말 합격관에 가까웠던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불합리한 변수를 받아서 합격의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지목했던 문항과 같은 문제는 앞으로 출제하는 빈도를 줄이고 합격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변별력을 가진 문항을 출제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면서 조심스럽게 6번 빈칸 완성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어휘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은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2번, 1번, 3번, 5번, 4번입니다. 다시 한번 2번, 1번, 4번, 5번, 4번입니다. 2, 1, 4, 5, 4번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6번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우선은 refer to라는 부분 자체가 정의적 설명이죠. 정의적 설명. 자, 그렇기 때문에 뒤가 중요한데 우리가 substitution이란 의미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요. substitute before A. substitute before A. 다시 말하면 B로 바꾸더라. A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B로 바꾸더라. A에서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해석을 하게 되면 받아들일 수 있고 불쾌하지 않은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불쾌한 어떤 것들을 시사하거나 화나게 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불쾌하지 않는 걸로 대체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 부르죠? 완곡어법이라 부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고요. 단순히 정의적 설명 정도만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었다면, 그리고 특히나 substitution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았나. 됐습니까? 우리가 보통은 공급 위탁 동사라고 했을 때 provide A with B라고 하게 되면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누구는 substitute B for A, B로 대체하다 A에서 라고 해서 우리가 provide A with B, replace A with B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노동을 빠르게 대체함에 따라 자 이건 그냥 시간적인 부분이죠. 많은 선진국들이 그들이 빈칸한 정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려하는 중이래요. 자 그래서 소 대절이 일단 근거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소 대절이
모든 시민들은 일정 인원수에서 이 시민들은 합리적으로 규정되며 평등한 재정 보조금을 받는다는 거죠. 정부로부터 지급이 되는 거예요. 뭐 없이. 어떤 재산에 대한 테스트 없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모두 다 받는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5번 한 학생들 있습니까? 저는 이거 5번 했습니다. 정답은 기본소득이죠. 근데 5번 한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퍼블릭 공공보조금 5번. 그쵸? 자, 여러분 이제 보조금이라는 것과 기본소득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공보조금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거는 시민, 그러니까 사람이 받는 거죠. 어떤 개체가. 그런데 공공보조금은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이 국고에서 지출되는 보조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뭔가 장려하기 위해서 그 재원의 일부를 각종 지방자치단체 일정 금액을 교부하는 것을 우리가 공공보조금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의료 인력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타 인력들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운용하는 돈의 경우에는요. 구비가 될 수 있고 또 시는 시비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주시면은 청주시비가 되고요. 뭐 서울시의 어떤 구다, 뭐 마포구다. 그러면은 마포구는 구비라고 해서 그들의 시비와 구비를 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코로나와 같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전년도에 매번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이제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은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추경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추경을 활용해서 돈을 조달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그럴 때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국비라 부르거든요. 이런 거를. 그래서 국비를 일부 조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공공보조금이라 부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이 아니라 3번의 기본소득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5번으로 헷갈릴 수도 있었다. 근데 정확한 의미를 알았더라면 5번보다는 3번으로 가는 게 좋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제 빅 폴루터, 오염을 이제 유발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탄소 절감을 늘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다가오는 수십 년 안에. 그러면서 제로 탄소 빈칸을 목표로 잡았대요. 자, 이거는 좀 너무 쉽게 나오지 않았나. 탄소 감축량을 늘리겠습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탄소 뭐예요? 탄소가 배출되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자, RM은 BTS의 리더인데 그가 느꼈다고 이야기해요. 빈칸을. 그 이유가 한국의 뮤지션들 때문이라는 거죠.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엄청난 이제 상을 받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칸을 느꼈대요. 그의 언급이라는 거는 뭘로 보여져요? 그 그룹이 실패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래미상 4개 부분의 본상 수상에서 실패한 부분과 관련이 돼요. 그건 뭐예요? 결국에 한국 뮤지션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번부터 4번까지는 사실 다 또 동의어 관계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1번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10번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거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이런 만약 고른다 하더라도 학생들은요, 결국에 3번밖에 못 골라요. 3번. 3번의 뜻이 반채식주의자라고 해서 채식을 위주로 식사를 하면서도
가끔은 6유로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4번을 고르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지나치다. 10번은 틀려도 무관하다. 뭐 해석할 가치도 없는 그런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정에는 고양이가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들은 기억력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 자체가 강아지들보다도 뛰어나답니다. 그들은 사람 목소리의 빈칸을 인지하는 데 능숙하대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정답에 관한 근거를 잡을 때 어디로 잡겠습니까? 휴먼 보이스로 잡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일단 목소리 힘 정도는 아닐 수 있어요. 목소리 힘 1번은 아닐 수 있다. 스트렝스. 인토네이션, 억양 괜찮습니다. pronunciation, 발음 이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음량, 음의 높이 다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너무 갑질하는 게 아닌가. 억양이라는 부분에서 맞다. 뭐 이렇게 정답에서 우기는 거는 너무 지나치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10번과 11번은 정답은 4번과 2번이지만 이거 그냥 맞추면 운이 좋은 거고 틀리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되도록 삼가돼야 하는 게 맞겠죠.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가 너무 없어서 설명할 그런 게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10번, 11번은. 자, 낼 거면 이런 걸 내야죠. 인간의 전통은 모두 빈칸으로 향하고 쇠퇴하는 경향이 돼요. 그러면 일단 and decay라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단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들은 영속화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영속할 수 없는 거를 막 영속화하려고 한대요. 그 다음에 그들은 또 사물과 가치를 고수하는데 시간이 이런 걸 뭐예요? 자비 없이 파괴해버리는 거를 또 끝까지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결국 이거죠. 영속화할 수 없는 것들을 영속화하는 거. 또 시간이 파괴하는 가치와 이런 대상들을 끝까지 가지고 나가는 거. 정리하면은 결국 기존의 것들은 본래 퇴화하기 마련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실수로 procrastination을 고르는 경우, 지연지체를 고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퇴보하는 것들을 굳이 계속 영속화시킨다는 건 결국 정체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지연되거나 지체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번의 경우는 5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쉬웠던 게 지금 가주어 진주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서술어가. 자, 그런데 지금 샌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빈칸의 경우에는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지금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다 조동사만 나와서 동사 원형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토바코라는 건 담배라는 의미고요. 이 토바코 뒤에 뭐가 붙으면 스모킹이 붙으면 흡연이라는 단어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출제자 입장에서 대충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14번에 2번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 인스타그램은 신체 이미지의 문제를 10대 3명 중 1명에게 빈칸하도록 만든대요. 자, 일단은 1번과 2번과 3번은 모두 다 배제가 되죠. 왜? 우리가 make라는 동사 어형이 어떻게 되죠? make.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자, 제가 필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make 다음에 목적어, 목적보, 그러니까 명사 플러스 형용사. 일반적인
make her name이죠. 두 번째 사역동사. 부정사라든지 동명사가 나올 수 없고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make. 자, 마지막 세 번째 오형식의 make도 누가 있죠?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make, believe, consider, find, take, think. make, believe, consider, find, take, think. MBC fighting 이렇게 얘기했었던 가목적어, 진목적어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일단 1번과 2번과 3번은 어형에서 일단 배제가 되기 때문에 소거할 수 있도록 하고요. 4번의 경우에는 지금 비교 대상 자체가 신체 이미지와 10대 여성. 우리가 비교 대상이라는 것은 동일한 대상을 비교하여야 하죠. 따라서 4번도 비교 대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본적인 오형식의 어형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igher inflation이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은행에게 빈칸하답니다. 자, 뒤에 분사구문이 그대로 나오죠. 분사구문은 주절과 200% 순접이다. 그래서 순이자 수익을 올려주고 수익 가능성도 증진시켜준대요. 그럼 결국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문제도 1, 2번을 여러분이 고를 수는 없는데 3번 굿이란 친구가 명사형으로는 의미가 뭐죠? 그냥 이거 굿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더 굿이라 써야 됩니다. 상품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배럴도 마찬가지로 명사로 쓰려면 그냥 배럴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더 배럴이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수험생들이 1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힘들게 공부를 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2년 숙명여대를 도대체 누가 출제를 했길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16번에 4번. 자, 그런데 이제 올해 지금 현재 여러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돼가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혹시 나는 알고 있다. 어떤 상황인 것 같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은행 뉴스를 켜면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대출 이자 금리가 오른다는 뉴스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16번 문제를 떠나서 숙명여대를 떠나서 배경지식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고자 하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대출금리가 가계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자,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내용을 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되면요.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기본적인 정의는 이거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상승하더라. 자, 그런데 나라 시장에 시장 경제에 이런 화폐가 너무나 많이 풀려 있으면 물가가 당연히 오르겠죠. 그런데 물가가 잡히질 않아요. 사람들이 계속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콜라 하나가 1,000원이었는데 어느 날 가니 2,000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물가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이렇게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쓰는 정책 중 하나가 금리 인상입니다. 우리 미국에는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해서 연준위가 있는데 그 연준위가 지금 현재 파월이라는 의장이죠. 경제 대통령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마 여러분 22년도 독해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연준의 의장이 이제 연준에서 이제 회의를 열어서 이제 매번 1년에 8번 정도인가 9번인가 이렇게 정기적인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인하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어요. 계속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낸 카드가
금리 인상이었어요. 그랬던 그 금리 인상이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혹시 아시는 분?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가 9월 달에 9월 말이었죠. 3.25%로 높였습니다. 3.25%. 올 1월 달까지만 해도요. 기준금리가 0.25%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단 10개월도 안 돼서 기준금리가 3%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이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지금 우리나라 한국 기준금리는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입니다. 자, 올해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는요. 우리는 원래 1.25%였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 이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3.25%입니다.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3%입니다. 미국은요. 22년 1월 기준 0.25%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1월 달에 1.25%포인트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이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요. 자국 화폐 가치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외 타 국가의 경우에는 누구보다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여야만 자국의 화폐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통화 가치 하락을 방어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금리 인상 시 자국 화폐가 감소하더라.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모두 미국보다는 높은 금리를 유지하여야 자국의 화폐 가치를 막을 수 있다. 반대로 이 말이죠. 금리를 높인다는 것은 미국의 화폐 가치는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까지는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자, 지금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는 어디가 더 높습니까? 미국이 더 높죠? 자, 그러면 미국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는 건,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금리가 오르니까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금리 인상 시 지금 1,400원까지 돌파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달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이 저렴하죠. 그죠? 저렴하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다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거를 굳이 살 필요가 있어요?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을?
다시 금리가 인상을 하면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1달러에 1,400원이 된 거야. 그러면 원래 5만 원이었던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이 금리가 인상이 돼버리니까 이걸 달러로 살 때는 저렴하지. 달러로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는 저렴해. 근데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달러로 환전을 하려고 하면은 거의 뭐 쓰레기나 다름이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달러를 사면 비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타격이 오겠죠. 경제적으로. 자, 두 번째. 기준금리라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받는 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준금리라는 건 이거예요. 한국은행이 제1, 2금융권에게 돈을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쓰이는 금리가 기준금리예요. 그리고 그 금리에다가 뭐를 붙여서 가상금리라는 걸 붙여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3%에다가 가상금리가 또 3%라고 치면은 실질적인 시중은행 금리는 몇 퍼센트? 6%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가 2%라면요. 월 납입 이자 금액이 33만 3천 원 정도가 나와요. 자, 그런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올라서 거기다 시중 가상금리까지 더해지면 5%가 됐다 칩시다. 자, 예를 들어서 2억 원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금리 2%에서 5%로 오르면 월 납입 이자가 33만 3,333원에서 5%가 되는 순간 83만 3,333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내는 이자가 얼마가 늘어나는 거예요? 50만 원이나 늘어나는 거죠. 단 3%가 올랐는데. 됐습니까? 이래서 뉴스에서 가계 대출 금리 부담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단순히 1, 2%만으로도 이 정도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은행 입장에서 좋죠. 이자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예적금 금리도 올라가고 그런 거지만 가계대출의 금리가 너무나도 급등하기 때문에 어, 우리 소비자들의 삶, 일반 시민들의 삶이 좋지 못하겠죠. 됐습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지나치게 높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지금 현재 돌아가는 국내 상황이자 세계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16번의 문제를 떠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경제 지문이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다. 아시겠죠? 추가적으로는 이제 경제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뭐 이제 면접을 볼 때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능수능란하게 대답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1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사실 뭐 언급할 가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요, 합리적인 과정에서 논의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로 하여금 좋은 합당한 이유를 제공하는 걸로 설득한다는 거죠. 자,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설득하는 사람들은 빈칸합니다. 자, 정답 1번 한 사람. 정답 1번 한 사람. 그치. 1번을 보통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우리가 설득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반대할 거예요. 라고 말한 거 너무나도 논리상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조동사가 비교급을 이렇게 만나버리면 지금 반대한다라고 했을 때 이 뒷부분에서도,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에서도 반대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서 반대하는 상황이 나온 다음에 더더욱 반대하는 게 couldn't 플러스 비교급입니다. 이거 솔직히 어떻게 아냐고 이거를 수험생들이 쉽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공표가 된 건 3번인데 이거 너무한다. 자 여러분 설득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설득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가 전적으로 우리에 이미 동의하는 거야. 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든지 동의할 것이다 마지못해 이런 거는 좀 아니지만 3번도 저는 좀 그래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알고 보니 이미 우리에게 동의를 했더라. 그럴 거면은 unfortunately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1번으로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항입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진짜 내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자, 18번. 1번을 고르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한 거예요, 여러분. 잘 했습니다. 자, 빈칸이 마지막에 있네요. 전 처음에는 however부터 읽었는데 정답이 나오질 않아서 맨 앞으로 갔습니다. 자, 많은 신앙자들은요, 전적으로 정당합니다. 그들의 삶을 특정 종교단체에서 살아갈 걸 믿을 때 종교 전통과 함께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데요? 도덕적 가치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종교 사회 내에서 그들의 삶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는 거죠. 자, 하지만 만일 그들이 사는 삶이 도덕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이행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고 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덕적 성취감에 베스트한 삶이 있다고 느낀다면 종교적인 사회 내에서만 있는 건 뭐예요? 그 주장은 무조건 맞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cannot exclusive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도록 하죠. 이건 문법이죠. 우리가 과학적 사실의 경우에는 뭐예요? 현재 시제를 쓰더라.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열 교환 네트워크를 너무나 뜨거워지지 않게 막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실, 과학적 사실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나와야 되겠죠. 진짜 문제 너무 대충 낸 겁니다. 이런 거는. 20번. 그러니까 20번, 21번, 22번 정도가 괜찮은 문항에 속합니다. 이런 문항들이. 자, 이런 게 진짜 괜찮은 문항들이죠.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거. 저는 비교급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1번이라든지 5번 같은 경우는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비교급 앞에 부정어가 있음을 통해서 비교급 앞에 부정어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최상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비교급 플러스 최상급의 대상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된 이하에 속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비교급 비교를 할 때 된 이하가 최상급이지만 지금 3번과 4번처럼 이때 강조구문이 이렇게 또 쓰이면 안 되죠. 이때 강조구문도 결국 강조인데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뭐죠? 저는 선택지에서 막 바로 느껴지는 건 없었고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거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부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은 방해될 수 있으니까 지웠습니다. 그러면 주어 다음에는 서술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가 무슨 관계다? 능동과 수동이죠. 자, 그랬을 때 몇 번만 일단. 4번은 안 되더라. 왜? 연속극이라는 부분이 방송하는 주체가 아니라 방송되는 대상이죠. 그래서 능동태였던 4번은 먼저 소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사절이 끝난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주절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주절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1번은 주절이 아니죠. 틀렸고 2번의 경우에는 지금 시제가 과거인데 부사절의 시제 과거인데 주절이 대과거가 나오면 안 되죠. 3번 3번은 move고 5번은 were move입니다. 능동태와 수동태죠. 이때 대의는 연속극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속극이라는 것은 본인이 방송하는 주체가 아니라 방송이 되는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정말 좋은 문제. 22번. 자, 가장 먼저 여러분이 소거해야 되는 몇 번을 소거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소거하면 몇 번을 소거하시겠습니까? 1번과 2번이죠. 왜? less라는 부분은 우리가 양 형용사죠. 그러니까 즉 복수명사를 수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와 그리고 관계 부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른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소가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다. 그래서 20번과 21번, 22번 정도는 정말 출제를 잘 했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뭐 19번 문제 이거 너무 대충 낸 거고 일반적 사실, 과학적 사실, 현재 시제 받아요. 그런 거 너무 대충 낸 거고 17번 너무 아닙니다. 그래도 그나마 좋은 건 20, 21, 22번 같은 경우가 좋았고 연도별이 뭐에 따라서냐에 대해서 복불복이에요. 숙명여대는 빈칸 채우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오류 찾기로 도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복불복이다. 자, 독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에서 24번 보도록 하죠. 타이틀과 A번과 B번 빈칸을 묶고 있네요. 자, G20 주요 경제국의 정상들은요. 최종 성명서에 합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가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의미가 있고 효과적인 수단을 촉구하는 거래요. 자, 그렇지만 또 나오죠. 그렇지만 기후 활동가들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모함으로써 구체적인 코멘터, 빈칸한 코멘터링을 모함으로써 제시를 했을까 안 했을까? 거의 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심지어 by ing라는 건 뭐예요? 뭐뭐 함으로써라는 거는 앞부분과 순접의 관계죠. 근데 앞부분에 누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특정 코멘트를 했을 것이다,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일단은 당연히 소거해야 되는 거 소거하고 레스 소거하고 커미트먼트 s가 붙었으니까 a few 이런 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힘든 협상의 결과는요. 엄청난 과업이 수행되어져야 함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데 얼더부터 G20이 해외 석탄 화력발전소 같은 걸 막았을지라도 그들은 set no timetable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단계적으로 폐지할 시기를 정하지 않았으며 약속도 점점 흐릿흐릿하게 했다는 거죠. 이런 방충망을 줄이기 위해서 흐릿흐릿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또 다른 뭐에 빈칸한 온실가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빈칸이라고 했을 때 이때 포텐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이 딱 맞죠? 약한 게 아니라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다. 자, 2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을 고르는 부분이죠. 주제문 같은 경우는 G20에서 이 기후에 관련돼서 새로운 걸 거의 제시했다, 하지 못했다, 하지 못했다 라는 부분으로 내용이 끝맺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과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에서 2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과 똑같이 주제죠. 자, 소인카라는 사람은요, 나이지리아에서 저술가래요. 그 사람이 그 나라의 많은 문제들을 봤다는 거죠. 자, 지금 일단 마이너스입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당연히 yet 또는 but이 나와야 되겠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87세에 그는 나이지리아의 젊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떻게 그 힘든 고국을 다시 돌이켜야 되는지를 알 거라고 보는 거예요. 플러스죠. 새로운 세대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같은 이걸 갈지 아니면 새로운 곳을 갈지 5월을 잡으면 웨더리 보이겠죠. 자, 그 다음 그는 젊은 나이지리아인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그 나라를 개혁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본다면 25번에서 6번의 경우에는 주제문은 결국 뭐다? 젊은이들에게 뭐 해주는 거? 희망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3번, 5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7번에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7번과 8번 문제를 보면요. 27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저자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28번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에 아시아계 미국인 연구 입문 과정에 관련해서 올바른 거를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시아계 미국인 연구 입문 과정이라는 부분에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요. 이런 교습 과정에 선생님들은 딜레마에 직면해 왔습니다. 일단 문제점에 직면해 와 있대요. 수십 년 전에는 뭐 하지 않았던? 존재하지 않았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죠. 수십 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28번과 연관성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오늘날 이러한 훌륭한 이러한 부분들은 존재하고 개인의 책들도 다 존재한답니다.
자, 그리고 거의 매주 공표가 되고 있대요. 자, 혹시 여러분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오늘날부터 이 부분이 혹시 시사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자, 심지어 전문가들도 어려워해요. 어떤 것들을 학생들에게 주어야 할지도. 자, 도대체 이 부분이 뭐를 시사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자, 다시 보면 오늘날 훌륭한 선집 그리고 다른 입문서들이 존재한답니다.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아시아계 미국 국적을 가진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문제에 관련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 미국인에 관련돼서 중요한. 근데 이런 것들이 매주 출판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수들도 뭐를 줘야 될지 어려워요. 이게 뭐예요?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과거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과거에는 줄 게 없었으니까 없었는데 지금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27번에서 무엇에 관심을 가집니까 한다면은 결국에 딜레마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따라서 27번의 정답은 3번이 될 거고요. 28번. 이전에 이 교습서라는 부분은 뭐가 맞느냐? 과거에는 있다 없었다? 이런 어려운 텍스트북의 범위 같은 거 줄만한 그런 것 자체가 제한적이었다. 너무나 완벽한 부분이죠. 따라서 3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에서 3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과 빈칸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영양 공급은 신진대사의 열쇠입니다. 신진대사의 경로는 어디에 의존해요? 영양소에 좌우된대요. 일단은 지금 나온 게 영양 성분과 영양 공급과 신진대사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한다? 분해하더라. 자, 결국에는 영양 공급이라는 것이 신진대사를 통해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거네요. 다시 한번 영양 공급이라는 것이 뭐에 의해서? 신진대사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더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에너지는요. 결국에는 신체가 분자를 통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일단 이따가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영양소는 신진대사와 관련해서 이런 수많은 요소들을 포함한답니다. 자, 그 다음 필수적인 영양소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죠? 그리고 필수적인 화학물질을 공급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A번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그대로 연결지어 오면은 바디고 그 다음에 통합하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그치?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그대로 끌고 오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본다면은 29번의 정답은 2번 아닌가. 그런데 이게 정답 공표된 거는 1번이에요.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1번인가?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혹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신체가 자체적으로 합성할 수 없다. 이게 왜 도대체 정답일까? 자, 지금 이제 뒤를 보시면 음식이라는 게 다양한 물질을 제공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래요. 자, 지금 이제 보면 음식이라는 건 이제 먹어서 섭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서 섭취를 해서 영양 공급이 돼서 그것이 신진대사 과정에 의해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이 몸이라는 것 자체가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라는 부분은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가 굳이 이 푸드를 통해서 찾는다면 어떻게 수험생들이 이걸 찾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지나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답을 범한다면은 2번을 골라서 틀린다면 그게 훨씬 더 잘 풀이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거 너무 글을 많이 자른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29번 정답은 1번이지만 저는 2번임을 포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공표된 건 1번이지만 저는 학생들이 접근할 때 대체적으로 다 2번으로 가지 않을 것인가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30번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단순히 신체에서 이 화학적 과정에 있는 영양소 역할에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4번, 1번, 4번이라고 공표가 됩니다. 31번에서 33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를 고르라고 했고요. cause라는 부분에 동의어가 무엇이냐? 그것도 주제문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너무 대충 낸 것 같은 그런 해이지 않았나. 아무리 숙명여대가 33문제가 출제가 되고 본래 독해가 짧은 지문으로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퀄리티 있는 지문을 내는데 22년도는 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보입니다. 자, 온라인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 또 리드하는 거, 활동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성적으로 페미니스트적인 것으로서도 이해될 수 있대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관계가 딱 두 가지가 보이죠? 페미니스트. 그 다음에 온라인 기술의 발전. 인과관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while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죠. 소셜 미디어가 항상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유용한 건 아니지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유용한 도구이다. 페미니스트들이 그들의 관점을 포럼에서 공유하는데 또한 쉽게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에서도 채택되어질 수 있는 매개체래요. 그렇죠. 그럼 페미니스트 온라인 기술, 페미니스트 온라인 기술 이거죠. 소셜 미디어는요. 이런 페미니스트 가치를 구현해 줍니다. 방법의 수에서예요? 아니죠. 수많은 방법이죠. 그러면서 그에 대한 예시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10번이 오답이죠. 더가 아니라 어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정답의 경우에는 몇 번? 4번, 3번. 마지막 33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온라인 기술인데 유용한 전략이죠. 뭐가 페미니스트 가치를 행사하는데 따라서 4번, 3번, 4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2년도 기출에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정말
좀 안타깝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 10번, 11번, 그리고 17번, 그 다음에 29번. 이런 본래 4개 문항에서 합격이 보통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학교가 4문제가량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는 건 저는 좀 선 넘는 게 아닌가. 왜?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영역이 7번. 이런 건 충분히 실수를 범할 수가 있고 또 12번.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7번이나 12번이나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7번, 12번에서 많은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 문제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10번, 11번, 17번, 그리고 29번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칭찬할 부분은 칭찬할 부분인데 16번도 약간 좀 마찬가지예요. 16번도 사실. 16번에 우리 아까 제가 인플레이션 말씀드렸던 거 이것도 좀 마찬가지가 합니다. 더 굿을 써주던가 배럴을 차라리 어배럴이라서 틀린 걸 물어보던가 근데 그런 게 좀 아니고 하지만 이제 문법적으로는 20번, 21번, 22번 충분히 학생들이 헷갈릴 만하고 문제 퀄리티도 아주 좋았었던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쉬움과 이런 잘 냈다라는 부분이 교차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3년도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해에는 이와 같은 문항보다는 더욱더 깔끔한 문항으로서 여러분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다른 학교로 만나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